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고금리 다중채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로망, 바로 저금리로 대안하는 거죠. 통합을 하면서 대안을 하면 아무래도 그 장점이 저금리로 대안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지출 감소, 거기에다 감소. 근데 채무를 이제 통합하잖아요. 채무를 통합하니까 신용이 상승하게 되어 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얘기한다면 추가 자금도 구하는 그런 상품이 바로 있는데, 이게 바로 통대한 대출이죠. 통대한 대출. 어찌 보면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 중에 하나예요. 정부 지원 상품 이런 것들 찔끔찔끔 받아서 부분적으로 대안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채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상품 중 유일한 상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저금리로 대안을 원하지만 이것도 아무 뜨고 안 해. 내가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자격 조건도 맞춰줘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신청해야 되는 거기에 알맞는 타이밍, 시간이란 게 있어요. 자격 조건은 제가 워낙 이제 자주 영상에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통대한 자격 조건은 찾아보시면 또 나와 있고, 오늘은 그 영상들 여러 가지 중에 신청하기에 딱 알맞는 시기, 이 시기, 내가 지금 상황 이러이러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하는 게 맞겠구나, 아니면 좀 더 지나서 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걸 제가 좀 오늘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현 직장 1년 이상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직장이. 참고로 이 통대한 대출 상품은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직장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직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분, 무직자분들은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런데 보면 여기 앞에가 현 직장 1년 이상이라고 했어요. 1년 이상. 이 1년 이상도 살짝 애매합니다. 1년 이상 되면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그 1년의 소득을 가지고 1년치 소득을 연봉을 책정을 해가지고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직전 연도 1년 이상 근무라고 하고 싶어요. 직전 연도.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잖아요. 그러니까 21년도 1월부터 말일까지 그 소득을 보는 게 더 좋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잖아요. 직전 1년 이상, 1년 꽉 채우시면 1년 안 쳤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작년 12월에 입사를 했어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나오죠. 근데 근무 개월수밖에 안 나오잖아요, 소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근무하신 분들은 그 1월 거 만기 그 연봉이 나오잖아요, 소득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7월 1일날 입사하신 분은 절반밖에 안 나오잖아요. 물론 그 절반을 가지고 1년치 소득을 추정을 할 수도 있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가근세, 각종 근로소득세, 가근세 가지고 연봉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제가 굳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얘기를 꺼내느냐? 저금리로 대안을 한다. 저금리 대안. 이건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자는 얘기예요.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은행에서 좋아하는 걸 해줘야 돼. 은행에서 좋아하는 게 뭐냐? 그 중에 소득 서류가 바로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가근세도 있고 건강납부도 있고 또 있긴 하지만, 은행에서는 원천징수 영수증
이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것도 작년 1년 꽉 찬 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 시점에서 말하면 작년 1월 1일부터 그 전에 근무하면 더 좋고 1월 1일부터 근무하신 분이라면 더 좋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작년, 지금이 7월이니까 작년 7월부터 입사하신 분도 가능은 하다. 하지만 좀 더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한다면 가능한 근로소득 원천직 수용수준이 나오는 만기 근로소득 원천직 수용수준이 나오는 그 시기, 그러니까 작년 만약에 중간에 입사했다 그러면 차라리 내년 2월 달에 신청하는 게 좀 더 낫다, 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00% 이내인 경우,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이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 4천이야. 근데 이놈의 4천을 내가 대출 순서를 안 지켰네, 내 마음대로 쓰다가 뭐 현금 수없이 카드로만 추가로 이용하다가 돈이 또 필요해서 은행 가서 했는데 안 됐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금융권 이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연봉이 100%가 안 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최고 좋다 이거예요. 이때가 왜? 뭐 회사가 외감 이상만 되면 웬만하면 100%는 나옵니다. 지금 연봉이 100%. 뭐 저희가 안전상의 이유로 100%가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얘기는 하지만 진행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100%는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다 은행 하나로 통합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만큼 좋은 결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부채가 높아버리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은행에서 받은 금액이 있고 부족한 금액은 이금융권에서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실 현 상황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되기는 하지만 왠지 거시기한 거 있잖아요. 찝찝하니. 그러니까 이왕이면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이 100%가 넘었을 때,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저금리 비중이 30% 이내일 때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30% 이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금리 비중이 30% 이내,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일 때. 자,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이야. 5천. 근데 총 부채가 8천이라고 쳐요. 8천만. 자, 100% 이상인 경우 저금리 비중이 30%. 총 부채가 8천이에요. 8천. 그러면 얼마예요? 38이 24. 저금리가 2,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이하인 경우가 좋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 이분은 연봉이 5천이에요. 5천. 그러면 저금리,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게 100% 볼 수 있다고 쳤을 때 5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총 부채 8천이니까 5천 하면은 나머지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는 이게 이금융권을 가야 돼요. 이금융권. 그러면 현재 저금리 2,400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 플러스 2,600 정도가 더 저금리로 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저금리가 2,400이 아닌 총 부채에서 4천만 원? 아니 3,500, 3,000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저금리 대비 추가로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별반 크게 내가 눈에 띄게 그게 피부로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당연히 내가 부채가 많아서 부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월 납입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저금리 대안 통대한대출을 이용을 했을 때 저금리로 비중은 생각보다 많이 안 가지만 그
그래도 월 납입 금액은 줄어들게 되거든요. 왜? 채무가 통합이 돼버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 8천만 원이 5건이다. 그럼 이거 한 2건? 많아봐야 3건이에요. 거의 2~3건으로 줄어버리잖아요. 채무가 통합이 되니까 월 납입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월 납입 금액이 줄었는데 문제가 아이씨 근데 이자 지출 계산해 보니까 뭐 이만큼 뭐 줄어들긴 했지만 크게 나아지는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 비중 30% 이내인 경우에는 그나마 이걸 했을 경우에 내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어느 정도는 줄였다, 줄어들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이상 돼 버리면 크게 비중, 특히나 이 연봉에서 저금리 비중이 50% 이상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연봉이 5천인데 저금리 비중이 내가 2,500이야. 그러면 뭐 이거하고 큰 차이는 없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당장에 통대안을 한다기보다는 채무 통합을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이제 고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4건이다. 그러면 얘네들만 먼저 통합을 해가지고 한 건 또는 2건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자, 채무 통합은 뭐예요? 채무 통합은 여러 곳에 있는 채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채무 통합은 저금리로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이금융권, 중금리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지출은 뭐 많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다만 월 납입 금액을 줄일 수 있죠. 거기에다가 부채가 줄어드니까 신용이 좋아지게 되죠. 그러다가 내가 1금융권 비중이 좀 더 낮아지고 그러면 그때 통장을 해도 늦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채무 통합도 한번 고려를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신용 점수는 가능한 올크레딧 있죠. 올크레딧이 우리가 K10이라고도 부릅니다. 올크레딧이 620점 이상 일 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뭐 62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정도는 별 차이는 없고 뭐 10점, 20점 맞나? 20점 정도는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정했느냐? 마이너스는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금리 대안은 1금융권에서 얼마나 나오느냐예요. 그럼 1금융권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했잖아요. 1금융권이 좋아하는 게 신용점수 올크레딧을 위주로 많이 봅니다. 나이스를 안 본다는 건 아니에요. 나이스도 참고를 하지만 올크레딧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진행을 하다 보면. 근데 620점 이하, 그러니까 뭐 500점대 돼버린다. 그러면 이분들은 신용 점수를 올리더라도, 통장은 기존에 있는 거 다 상환해가지고 신용 점수 올려서 은행에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올리더라도 기존의 점수하고 올린 후에 점수 차가 너무 커버리면 이게 또 그렇게 은행에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점수 차가 급격하게 갑자기 벌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그냥 600점대 이상 되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차이가 나더라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원하는 금액을 쉽게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5번째, 연체 이력 중에 장기 연체 이력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리고 1년 이내 단기 연체 이력도 연체 이력 이것도 없어야 좋습니다. 뭐 장기 연체 이력은 제가 수십 번 말했죠. 이건 무조건이에요. 빼박. 이건 무조건 삭제되고 나서, 장기 연체 이력은 무조건 삭제되고 나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연봉이 5천인데 예를 들어서 부채가 한 2천밖에 없어. 그러면 시도는 해볼 만해요. 왜?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워낙 낮으니까 거기다 회사도 좋고 부채비율이 워낙 적으니까 그럴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장기연체 이력이 있을 때는 무조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1년 이내 단기연체 이력. 1년 이내. 그런다고 해서 내가 1년 이내는 없는데 2년 전에는 한 20건 했어요. 10건 이상 했어요. 이러면 또 안 되고. 최근 3년 이내 뭐 2~3건 이렇게 있는데 최근 1년 이내는 없었다. 그래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인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수수료 대비 이자 지출이 훨씬 적을 때. 제가 훨씬이라고 넣었어요. 훨씬. 점점 밑으로 가니까 글씨가 더 안 이뻐지는데 대충 보세요. 훨씬이라 했어. 자, 이 통대안은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먼저 다 상환을 해버리잖아요. 다 상환을 해가지고 신용을 올려서 은행에서부터 다시 대출을 받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부채가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어. 근데 내 1억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통대한 업체에서. 1억이나 되는 돈을 공짜로 갚아주겠냐고요. 공짜로 갚아주겠냐고. 세상에, 공짜로 해준다면 그게 더 의심스러워. 왠지. 제가 통대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예전에 영상 설명했죠. 그런데 의심해야 돼요. 어떻게 그만한 돈 빌려주면서 10원 하나 안 받겠어. 다 받지. 걔네들도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인데. 그래서 수수료를 받아요. 뭐 적게는 상환해준 금액에 대해서 10%, 뭐 많게는 상환해준 금액에 대해서 15%. 그 이상도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데 이자 지출이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수료로 1억이면 1,000만 원이라고 해요. 1,000만 원. 근데 이자 지출이 다 계산해 보니까 내가 총 나가는, 그러니까 새롭게 받았을 때, 통장을 하고 나서 새롭게 받았을 때 이자 지출이 총 계산해 보니까 한 2,000만 원이나 돼. 이자 지출로 줄어드는 돈이에요. 줄어드는 돈. 내가 이 돈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아끼는 거예요. 현재 통장을 하기 전보다 하고 나니까 이자 지출 2,000만 원 이상은 내가 더 아껴. 그럼 1,000만 원 들여가지고 2,000만 원 이상을 아꼈으니까 그 배 이상의 돈을 나는 번 것이 돼요. 부가적으로 신용점수까지 상승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것저것 해봤더니만 내 인정을 보면 한 1,000만 원이나 아니면 한 1,500 많이 잡고 꼴랑 해봤자 편전 아니면 500만 원 줄어들어. 근데 채무통합 어찌됐든 조금 되니까 월 납입금액이 줄어들긴 한다 치더라도 문제가 수수료 대비 그럼 손해는 아니지 않냐. 맞아요. 손해만 안 보면 돼 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해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줘가면서 이 짓거리를 하는데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이거 합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이보다 내가 들어가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똑같은 이자 줄을 수수료 대비 똑같이 이자 차이가 없어버리면, 줄어드는 게 차이가 없으면 뭐하게 합니까 이것을? 단순히 월 납입금액 줄이려고? 아니 그래요. 당장에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럴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이것도 받고 나면 원금은 더 늘어나잖아요. 또 이전까지 내가 원금 1억이었는데 하고 나니까 1억 1,000이 된 거예요. 이제 비록 월 납입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을지언정 근데 부채는 1,000만 원 더 늘어난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뭐하게 해요? 최소한 2배 이상은 이자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계산한대요? 은행 받고 1금융권 받고 그 다음에 2금융권 만약에 2금융까지 가잖아요. 그럼 얘네들 총 상환 이자 얘네들 총 상환 이자 대충 이렇게 다 설계를 해줍니다. 이런 설계도 안 해주는 업체라면 그걸 하지 마세요. 이게 정확히 100% 맞아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거의 8, 90% 이상은 맞습니다.
이걸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내가 그럼 1,000만 원 주는데 보통 예를 들어 5년짜리 5년 동안 나가는 이자, 그리고 지금 나가는 이자 계산해. 그건 본인 거니까 본인이 계산해 놔야죠. 내가 지금부터 내 남아있는 것들, 이 대출들 다 상환하면 이자 얼마까지 줄일 수 있고 얼마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자를 내가 얼마나 줄일 수 있고, 이걸 충분히 계산을 해 놓으시라고. 그러고 나서 이 정도면 그래 내가 충분히 나한테 이익이 되구나, 2배 이상, 그러면 진행해야죠. 그런데 별반 차이가 없네, 그러면 차라리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하고 나서도 채무자분들이 결국에는 또 욕합니다. 이 개놈의 새끼들 원금만 늘려놨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 대비 이자 지출이 훨씬 더 적을 때, 그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저금리로 대안대출을 이용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통대안대출이라는 상품을 언제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6가지, 이외에도 또 있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6가지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